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SQL에 관한 레딧 토론하고 또 여러 기술 블로그 글인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에 대한 흥미로운 논쟁, 그리고 실용적인 팁들, 이런 게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어떤 레딧 사용자가 인터뷰에서 SQL 뷰 이거 쓰냐는 질문에 아니요, 안 쓰는데요? 했다가 면접관이 하고 놀랐다는 이야기. 이걸로 시작해볼까 해요. 도대체 이유가 뭐길래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 이야기 저도 봤는데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뷰를 둘러싼 논쟁이 단순히 쓴다 안 쓴다 이걸 넘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는지 약간 그런 철학 차이까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요. 셀렉트나 인설트 같은 아주 기본적인 명령어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연결하는 조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논쟁의 중심, 뷰, 그리고 또 성능 최적화의 핵심이죠. 인덱스까지 이런 SQL의 주요 개념들이 실제 현장에서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쓰이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논란의 주인공 뷰부터 한번 살펴보죠. 레딧하고 긱스4 긱스 자료 보니까요. 뷰는 기본적으로 저장된 쿼리라 이렇게 설명하네요. 네, 맞아요. 복잡한 조인 같은 거를 딱 숨겨서 개발자한테는 그냥 간단한 테이블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추상화. 그렇죠. 추상화.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특정 데이터만 보여줘서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이고요. 바로 그 추상화하고 편의성. 이게 뷰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근데 레딧 토론에서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성능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성능 문제요. 편한 대신에요. 네, 특히 데이터가 엄청 많은 대용량 테이블에서 뷰를 쓰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쿼리 최적화 도구, 옵티마이저라고 부르죠. 네네, 옵티마이저. 이게 최적의 실행 계획을 세우는데 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요리사한테 이미 다 손질된 재료만 딱 주는 거랑 비슷해요. 아하. 그러면 때로는 더 효율적인 창의적인 조리법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뷰 안에 또 뷰가 들어가는 식으로 중첩되거나 뷰 자체가 아주 복잡하면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성능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미리 계산된 결과를 딱 저장해두는 방식, 그 materialized view라는 개념도 언급됐군요. 맞습니다. materialized view.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막 최신일 필요까지는 없다. 이러면 이게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분석 리포트 같은 데는 유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뷰 같은 이런 도구들이 결국 다루는 대상, 그 데이터 자체를 다루는 기본기, 셀렉트 문으로 한번 넘가 볼까요? 네, 모든 데이터 작업의 시작이죠. select. 루시더 마케터 블로그나 위키백과 자료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가장 기본은 특정 컬럼만 딱 고르거나 select call 1, call 2 아니면 그냥 다 가져오거나 select 별표. 네, 별표. 자주 쓰죠. 그리고 결과 개수를 한 5개만 보겠다. limit 5. 특정 기준으로 정렬하겠다. order by weight DSC. 아니면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걸러내겠다. where birth year는 19800이다. 이런 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 컬럼을 합쳐서 좀 보기 좋게 만들거나 예를 들면 name, first, space, name last, as, full name 이렇게요. 이름이랑 성 합치는 거요? 네네. 그리고 중복된 값은 제거하는 distinct 같은 기능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정말 정확하게 뽑아내는 기술. 이게 selec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개별 데이터 하나하나 말고 좀 전체적인 그림, 큰 그림을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부서별 평균 연봉 이런 거요? 네. 그럴 때 바로 집계함수가 등장합니다. 긱스퍼딕스나 위키백과 자료에 나온 count, 개수 세는 거죠. sum, 합계, ABG, 평균, min, 최소값, max, 최대값 이런 함수들이요. 집계 함수들. 네. 이 함수들은 보통 그룹 바이라는 구문하고 같이 쓰여서 특정 그룹별로 통계를 내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방금 말씀하신 부서별 평균 연봉 계산, 이게 딱 대표적인 예시죠. 그렇군요. 그룹 바이. 그리고 having이라는 절을 쓰면 이 집계 결과에다가 또 조건을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평균 연봉이 $50,000 이상인 부서만 보여줘.
뭐 이런 식으로요. 집계 결과에 또 조건을. 재밌네요. 네, 데이터를 요약해서 볼 때 아주 유용합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조회하고 요약하는 걸 봤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직접 바꾸는 작업. 그러니까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걸 좀 살펴보죠. 스테이터스 코드나 더북 블로그 보니까 둘 다 업데이트나 딜리트 할 때 외열절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하던데요. 아, 정말 중요합니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웨어절 없이 그냥 실행하면 테이블 전체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심지어 삭제되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스테이터스 코드 자료 보면 업데이트는 여러 컬럼 값을 한 번에 동시에 바꾸거나 심지어 다른 테이블 데이터를 참조해서 조인을 활용해서 업데이트하는 것도 가능해요. 상당히 유연하죠? 다른 테이블 값을 가져와서 업데이트한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인설트 역시 한 번에 여러 행을 쭉 넣거나 아니면 다른 테이블을 조회한 결과를 바로 인설트하는 뭐 그런 효율적인 방법들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여러 테이블에 이렇게 나뉘어 있을 때 이걸 합치는 조인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종류가 생각보다 꽤 다양하던데요? 아, 조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한빛블로그나 위키백과 자료를 보면 가장 흔하게 쓰는 건 양쪽 테이블에 모두 일치하는 데이터만 딱 연결하는 이너 조인. 이게 제일 기본이죠. 네, 이너 조인. 그리고 한쪽 테이블 기준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주면서 만약 다른 쪽 테이블에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붙여주는 레프트 조인이나 라이트 조인, 이런 아우터 조인 계열도 아주 자주 쓰입니다. 레프트 조인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죠? 예를 들어 모든 고객 목록이 다 보여주고 싶은데 만약 그 고객이 구매 기록이 있다면 그 정보만 옆에 딱 붙여주는 거죠. 구매 기록이 없는 고객도 목록에는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아하, 네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에 답을 얻고 싶은지에 따라서 적절한 조인 종류를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보통은 테이블 간의 고유식 발자, PK라고 하죠. Primary Key. 그리고 이걸 참조하는 외래 키, FK, Foreign Key. 이 관계를 기준으로 연결을 하고요. 그렇군요. PK, FK 기준으로. 자, 그럼 데이터는 많은데 이걸 좀 빨리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뷰 이야기할 때 성능 이슈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바로 여기서 인덱스가 등장합니다. 네, 행커 블로그나 스테이터스 코드 글에서 설명하듯이 책 맨 뒤에 있는 색인처럼요. 데이터베이스가 특정 데이터를 훨씬 빠르게 찾도록 도와주는 그런 구조예요. 아, 책의 색인 같은 역할. 맞아요. 인덱스가 없으면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책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집는 것, 풀스캔과 같아요. 엄청 비효율적이죠. 네, 오래 걸리겠네요. 근데 인덱스가 있으면 보통 B트리라는 뭐랄까 효율적인 파일 캐비넷 색인 같은 구조나 아니면 해시, 이건 고유키로 바로 찾아가는 방식인데요. 이런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오, B3 해시. 특히 웨어 조건절이나 조인으로 연결하는 조건 또는 오더 바이로 정렬할 때 자주 사용되는 컬럼들 있잖아요. 거기에 인덱스를 만들어두면 성능이 정말 극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와, 그럼 그냥 모든 컬럼에 다 인덱스 만들면 최고겠네요. 속도 엄청 빠르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또 함정이죠. 네, 왜요? 인덱스도 공짜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마다 인덱스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오히려 이런 쓰기 작업,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 속도는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읽기 작업이 훨씬 많고 쓰기 작업은 좀 적은 경우에 인덱스가 유리한 거죠. 읽기 위주일 때 효과적이군요. 네. 그리고 데이터 양 자체가 너무 적거나 아니면 특정 컬럼의 값들이 뭐랄까 너무 다 비슷비슷해서 구별이 잘 안 될 때 카디널리티가 낮다고 하죠. 이럴 때는 인덱스 효과가 별로 없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결국 이것도 아까 뷰처럼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셈입니다. 잘 따져봐야죠. 와, 뷰를 둘러싼 그 논쟁에서 시작해서 SQL의 기본적인 데이터 조작 방법들, 또 데이터를 합치는 조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능 최적화를 위한 인덱스까지 정말 알차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꽤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오늘 저희가 본 자료들이 SQL의 기본기를 다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뷰나 인덱스처럼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런 고민거리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을 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뷰가 주는 그 추상화와 편의성, 또 인덱스가 주는 검색 속도 향상이라는 그 장점 이면에 숨어 있는 성능상의 트레이드 오프. 이런 부분은 사실 직접 데이터를 다뤄보면서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경험이 중요하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SQL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잘 활용하시는데 좋은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이 관리하거나 사용하시는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는 뷰와 인덱스 중에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떤 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한 번쯤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고민해 보시면 꽤 흥미로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